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광복회는 독립유공자와 그들의 유가족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이 광복회에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극도의 정치적 좌파 편향성을 보인다는 이유로 단체 내의 상벌위원회에 제소됐습니다. 먼저 광복회에는 10여 명의 지회장들이 있습니다. 김원웅 회장은 지회장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주로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지회장들이 조선일보에 얘기한 내용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지회장들을 지켜보면서 저쪽 성향으로 알게 되면 저쪽은 이제 한국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용서 없이 커트하겠다. 또 다른 지회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 회장이 우리나라 정당 역사와 관련된 도표를 그려가면서까지 이석기가 왜 훌륭한지를 설명했다.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있는 이석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빨리 석방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또한 다른 지회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중동 신문을 보지 말라. 지회에 그 신문이 있으면 그런 성향인 것으로 알겠다. 이런 편향적 발언을 한두 번도 아니고 대놓고 여러 곳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5일에는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민중당 측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 회장은 내년 총선도 진보 대 보수가 아니라 민족 대 반민족의 마지막 대결이 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민중당의 사무총장은 김 회장에게 광복회의 모든 사업에 민중당이 적극 함께하겠다. 내년 총선이 확실한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두 번째에 명기한 대로 김원봉이는 1944년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가 그 김원봉이가 만든 조선의열단, 나중에 조선의용대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그 김원봉 부대에 있었던 부모가 부대에서 근무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 부대가 상하이 임시정부의 광복군에 편입이 되죠. 그래서 제1지대가 되는데, 그래서 김구 선생이 자신의 부모를 중매했다. 이런 자신의 이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원봉이의 서운을 뭐 그런 것 플러스 또 김원봉에 대한 평상시의 김원웅의 생각 이런 걸로 해서 김원봉 서운이 돼야 된다.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여야 정당 후보자들은 김원봉의 서운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공약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죠. 김원봉이가 해방 이후 국내에 들어와서 친일경찰 노덕수리한테 모욕적인 수모를 당했다. 자, 그리고 몽양 여운형 선생이라든가 백범 김구 같은 남북 합작파들에 대한 테러가 자행되는 위험한 분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월북을 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김원봉이를 변호하고 있죠. 그러나 저의 비판은 이렇습니다. 아니, 그런 분위기가 싫어서 갔다고 만에 하나 인정하더라도 그러면 단순히 월북을 하는 걸로 그쳐야지 왜 김일성 공산주의 정권에서 검열상과 노동관계 장관을 맡는 이런 식의 감투를 썼냐, 그리고 왜 6.25 한국전쟁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냐,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의 독립유공자로는 서운이 될 수 없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김원봉이는 인터뷰에서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일제 36년은 식민 지배의 역사였다. 나머지 74년은 친일 반민족 세력의 지배 역사다. 그런데 제가 김원웅이에 대해서 아주 가혹하게 비판적인 것은 김원웅이가 이 말은 이렇게 하면서 본인은 출세를 위해서 자신이 얘기하는 친일 반민족 세력의 울타리 내에 들어가서 국회의원 공천을 받으려고 하고 또 실제로 국회의원 공천을 받았고 또 당선도 됐다는 사실입니다. 1980년에 50 세력이 집권을 하고 민정당을 만들자 김원웅이는 그 민정당의 청년국장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자신이 얘기하는 친일 반민족 세력의 대표적인 세력이 민정당 아니겠습니까? 그의 시각으로 따지면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 박정희 대통령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 민정당의 후신인 한나라당, 한국당. 그는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그는 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치적 행보를. 제15대 총선에서 떨어진,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다가 DJ가 만든 새정치국민회의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기택의 민주당에 남아서 15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인사들, 노무현, 이철, 김원웅, 원혜영, 유인태, 재정구 이런 사람들이 역삼동에 고깃집을 만들었었죠. 하로동선. 여름철의 난로, 겨울철의 부채처럼 현재는 쓰임이 없지만 언젠가는 쓸모가 생기는 물건이라는 하로동선이라는 고깃집을 만들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로동선이 쪼개지죠. 두 개로. 제16대 총선을 이제 앞두고 자, 노무현과 또 이런 사람들 5명은 DJ의 새정치국민회의로 갑니다. 민주당으로 가죠. 또 6명은 예를 들어서 이 김원웅 이런 여러 6명은 한나라당으로 가게 됩니다. 김원웅이는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서 대전 대덕구에서 국회의원이 됩니다. 또 탈당을 하고 또 다른 당으로 하고 또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대전시장에 출마하고 왔다 갔다 탈당과 이런 식의 이것을 반복하는 희한한 철새의 정치 행보를 보였던 것이죠. 저는 일전에 김원웅이가 백선엽 장군을 예방한 황교안 대표를 신랄하게 공격한 것을 제가 또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김원웅이는 백선엽 장군이 일제가 괴뢰국 만주국에 만든 간도 특설대라고 하는 독립인사를 단합하는 그런 부대에 근무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황교안 대표를 공격을 했었죠. 그런데 그 간도 특설대라고 하는 것은 동북 한일연군, 마오쩌둥의 항일부대와 조선인들의 항일부대가 합쳐진 이 동북 항일연군을 주로 상대한 연변 지역에서 활동한 그런 부대였죠. 더군다나 백선엽 장군은 그런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군의 창설과 6.25 전쟁 한국전쟁에서 한국군을 지휘하는 데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래서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전쟁 영웅으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그런 인물을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게 말이 됐냐라고 제가 김원웅이를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명기를 해놓은 대로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과 유공자 단체들에 관한 법률과 또는 광복회의 정관을 다 위배하는 것입니다. 김원웅의 언행은 정치적인 중립,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회의 정관은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민주노총, 참여연대, 시민단체 이런 데까지 다 넘어서 광복회까지 극렬 이 좌파 사고를 가진 김원웅 때문에
벌건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